시간에는 큐러링을 학습하겠습니다. 큐러링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이론부터 설명한 다음에 큐러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확률의 행동의 종류입니다. 행동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확률 변수는 1, 2, 6까지가 있겠고, 확률 분포는 정책이죠.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6분의 1이 확률 분포인 거죠. 그래서 항해환경에서는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태 전이 확률이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상태 전이 확률이 0.3, 0 이렇게 할 때 확률 변수는 상중하가 되겠고, 확률 분포는 0.3, 0.3이 되겠죠. 이거는 정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폴리시와 오프폴리시 개념이 나오는데, 온폴리시는 정책이 같은 거예요. 학습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그래서 행동을 쭉 하면서 가치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정책을 제어하고 가치 계산하는 거를 정책 평가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정책과 이때 사용하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온폴리시, 다르다라고 하면 오프폴리시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온폴리시겠지. 근데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큐러링입니다.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어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어에 사용하는 정책이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연관성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수집하는 것과 정책을 갱신하는 것과 여기에 사용되는 정책들이 다르다라고 하면 연관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연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중요도 샘플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항로는 데이터가 많아요. 샘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항로는 샘플이 적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샘플이 적으니까 학습이 곤란하죠. 그래서 중요도 샘플링은 기존 항로에 있는 샘플을 이용을 해서 신규 항로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도 샘플링의 개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뭐를 계산해야 돼요? 가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강학습이니까 중요한 거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가치 계산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확률이고 이게 샘플을 발생시키는 함수죠. 샘플링이잖아요. 어떤 사건, 그 샘플들이 정책과 샘플 곱해지면 기대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환경에서의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여기예요. 그런데 기존 환경에서의 샘플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 그럴 때 이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샘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확률 변수 X 환경에서 X와 X2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샘플입니다. 주사위 게임에서 확률 변수는 1부터 6까지 있다 그랬죠. 샘플은 뭐예요? 1, 2, 2, 주사위를 진짜로 던졌을 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실제 어떤 발생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확률 변수를 알고 있고요. 확률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X를 알고 있고 P와 Q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의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은 QX의 확률 발생하는 어떤 샘플들의 모임인 거고요. 이거는 이 확률 분포를 갖는 환경에서의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 그러면 이 식을 통하면 이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이 샘플을 이용을 해서 이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도 샘플링입니다. 구체적인 수학적 개념은 관심이 있으면 공부하셔도 되는데 강의학습할 때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확률 변수, 우리가 정책이라고 했을 때 정보가 풍부한 환경에서의 정책을 뮤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환경에서의 정책을 파이라고 했을 때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되죠. 비율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어떤, 이거는 이제 샘플이죠. 샘플. 에피소드를 실제 수행해서 얻은 반환값이니까 이 샘플이고, 거기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준 비율,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환경에서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요도 샘플링의 어떤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비율이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용할 가치가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오류가 포함이 되면 이게 만약에 정확도가 그런데 2번 실행했어, 3번 실행했어, 그러면 정확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TD는 어떻게 돼요? 샘플링을 적게 하잖아요. 한 스텝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적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안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도 샘플링 같은 경우는 TD 알고리즘에서 보다 적합한 개념이다.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큐러링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는 증분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가치를 계산을 했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요거는 반복 횟수고, 그래서 에피소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횟수로 나눠주는데, 요 횟수를 어떤 개수로 만든 거죠. 알파라는 거는 이 개수로 만들어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튜닝 팩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치를 계산했고, TD에서는 한 스텝만 가고, 그래서 한 스텝만 가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뭘 사용했어요? 이거는 예측값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빠르다.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그 중요도 샘플링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 관점에선 정확도가 우수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쌀쌀은 뭐냐면 TD인데 상태가치 함수 대신에 Q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Q 함수는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죠. 상태가치 함수는 가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치를 세분화했으니까 Q 함수 장점은 뭐냐면 평가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제어하냐? 이렇게 Q 체대로 하는 행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쌀쌀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Q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큐러링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쌀쌀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쌀쌀을 사용을 했는데, 쌀쌀을 할 때는 뭐냐면, 얘는 자 봐봐요. 쌀쌀가 상태가 있고 행동을 하고 가치가 나오면 정책이 업데이트 한번 해요. 정책을 평가한 다음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태가 바뀌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따른 행동을 하고 다시 하고 S에 영향을 미치고 A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쌀쌀이에요. 근데 큐러링은 뭐냐면 여기에 맥스 값을 취해줍니다. 맥스. 그러니까 Q 값이 큰 놈을 취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행동을 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행동을 선택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이 행동에서 가치를 구하고 이 가치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고. 그런데 얘는 혹시 제일 큰 거를 무조건 선택을 해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맥스를 해버리면 행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고 맥스인 것만 끄집어내서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정책 유형을 보면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학습하고
선택과 행동과 상관없이 가장 큰 Q 기준으로 학습합니다. 얘는 행동 따른 가치가 얼마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선택할 때 이 행동에 따른 가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사용하고 얘는 선택한 행동과 상관없이 가장 큰 값 기준으로 행동을 뽑아요. 예, 그냥 가장 큰 값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도 가장 큰 Q 기준으로 행동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책 평가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얘는 탐욕적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되고, 제어는 학습 후 입실론 그리드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학습하면서 정책도 함께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빨리 가실 거예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쌀쌀에 대해 배우면서 코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큐러닝 코드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어하는 부분 코드만 가져왔어요. 쌀쌀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입실론 그리드, 입실론보다 작을 때는 랜덤으로 선택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다음 행동을 선택할 때 얘도 혹시 가장 큰 놈을 선택을 했죠. 예,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TD 타겟을 계산할 때 상태와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감마를 곱해주고 보상에다가 보상 TD 타겟을 구하고 그리고 정책을 평가를 하죠. 이게 그 수식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쌀쌀에서는. 근데 큐러링 한번 볼까요? 다음 상태를 뽑아낼 때, 다음 이제 행동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행동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요? 맥스 Q 값을 그냥 뽑아냈어요. 맥스 Q 값을 뽑아내서 TD 타겟을 계산을 할 때 얘는 그래도 상태와 그 행동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얘는 그냥 뭐만 갖고 왔어요? Q 값만 갖고 왔죠. Q 값만. 그러니까 행동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 정책을 가지고 뽑았던 행동이 사라지고 그냥 Q 값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TD 타겟을 정책을 평가할 때 그대로 사용을 하죠.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Q러닝은 얘는 이제 정책 제어와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얘는 정책 평가는 이렇게 되고 제어는 행동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입실론 그리드하게 정책이 자연스럽게 신규 갱신된 Q 테이블에 의해서 정책이 점점 자유롭게 입실론 그리드하게 선택되는 이런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 관리되고 이게 업데이트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메커니즘은 아니고 얘는 Q 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입실론 그리드하게 행동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제어되는 그런 개념이죠. 얘는 이 과정에서 정책 제어와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책 평가, 정책 제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Q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 제어와 정책 평가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이 수식에서 요거를 그대로 많이 씁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Q러닝에서는 행동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 단지 뭐만 갖고 간다? 맥스 Q 값이 무엇인지 요것만 가져간다. 그래서 얘는 학습과 행동의 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오프플롯이다. 얘는 학습과 행동의 정책이 같기 때문에 온플릿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이 사라진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수술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는 이제 똑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 상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줬고요. 상태 전임 및 보상을 이렇게 줬고요. 이게 뭐냐면 S에서 R1, R2로 이렇게 가는 상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0, 보상이 0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행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A1, A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상을
이 변수를 정의했고 큐테이블은 별도로 이렇게 정의했죠. 근데 들어가는 거는 뭐냐? 아까 그 트랜지션 배열에 있는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Q 상태 S와의 보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0으로 이렇게 초기화되는 거죠. 보상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0으로 초기화돼서 배열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실행 결과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행동가치 함수 구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테이블 정의했고 학습 파라미터 정의했고 큐러링 학습 루프를 도는데 아까 살펴본 게 바로 이거죠. 요거를 사용을 했고 요거는 이제 행동을 선택하는 거. 여기는 상태의 보상을 하기는 거고 여기가 큐러링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본 게 상태의 가장 큰 그 Q 값이 가장 큰 Q를 뽑아내서 TD 타겟을 계산하는 데 사용을 했죠. 여기에는 수식이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에는 수식에서는 R과 VS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R은 요게 되는 거고 VS를 계산을 할 때 할인율과 다음 상태의 가장 큰 Q값에서 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맥스 Q값만 사용했다. 그래서 오프폴리시 방법이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결과를 출력해 보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행동가치.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상태가 변화되는 게 결국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행동별 가치가 저장되는 즉 Q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Q함수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강의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쌀쌀한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아,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렸죠? Q러닝에서는 행동을 가져가지 않는다. 행동을 가져가지 않고 맥스 Q값만 가져가서 행동 가치를 계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